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기 자동차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현대 기업 등의 국내외 기업을 통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판매량 또한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전기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적으로 문제점은 크게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 3년 뒤에는 누적 폐배터리가 약 13,800개로 늘어날 전망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폐배터리가 늘어날 경우 우리는 여러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리튬의 희소성 문제인데요. 배터리 제작에 사용되는 리튬은 매장량과 생산량이 적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모든 리튬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늘어나 리튬의 가격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폐배터리는 쌓아두며 새로운 배터리 생산을 위한 리튬 수입은 경제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내에 리튬 금속을 적절히 재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도 여러 정책을 내세워 진행하고자 하나 아직은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만큼 적절한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폭발성 물체인 폐배터리는 이러한 적절한 정책과 기술 없이 운반할 경우 엄청난 테러 무기가 될 수 있으며, 폐배터리의 리튬과 코발트는 잘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폐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과 재사용, 정책 개선, 희소금속을 대체하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사용. 재활용과 재사용은 한번 사용된 배터리를 다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단어이지만 활용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배터리 재활용은 파쇄, 분쇄, 추출 등의 해체 과정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 자원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반면 배터리 재사용은 해체 과정 없이 폐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재활용과 재사용 사이 방법의 적용은 배터리의 잔여 성능 상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보통 초기 용량 대비 50% 이하는 재활용을, 80%는 재사용을 사용합니다. 재활용 처리 공정은 폐배터리를 방전하고 파쇄하는 전처리 과정과 해체한 후 배터리에서 본격적으로 금속을 추출하는 금속 회수 과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금속 회수 과정은 다시 건식 공정, 습식 공정, 다이렉트 리사이클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건식 공정은 폐배터리를 녹인 후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 습식 공정은 전처리를 통해 제조된 블랙 파우더를 산에 녹여 금속을 회수하는 방법, 다이렉트 리사이클링은 양극화 물질을 재생 양극화 물질로 만들어 실제 부품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각 공정 방법별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폐배터리의 재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사용은 폐배터리를 해체하지 않고 상태를 평가하여 ESS, UPS 등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저장이 어렵고 사용 후 버려져 버리는 태양과 풍력, 수력 등과 같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UPS, 무정전 전원 장치는 정전 시 비상전원을 공급해주는 설비로 내부의 배터리를 통해 평소에는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정전이 발생하면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리 공정의 경우 먼저 전기 자동차로부터 배터리를 분리하여 세척한 후 외관 검사를 마친 뒤
잔존 용량 및 안전성에 대해 분석합니다. 이후 나누어진 등급에 따라 폐기하거나 재사용을 위해 셀, 모듈, 팩 단위로 나누어 이용하는데 각 단위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셀 단위로 재사용할 경우 단위 최적당 에너지 밀도가 높고 다양한 형태의 ESS 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체하거나 테스트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팩 단위로 재사용할 경우에는 셀 단위에 비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과 단순 조립으로도 ESS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단위 최적당 에너지 밀도는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가별 재활용 및 재사용 정책. EU는 20년 12월 배터리 여건과 배터리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을 설정하였으며 배터리 식별과 예상 수명 결정 등 배터리 정보를 배터리에 표시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여 배터리 관리를 위한 정책이 향후 실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은 20년 10월 배터리 재사용 기업에 대해 배터리 추적 관리 체제를 마련하여 중국 역시 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배터리 정보 관리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관리 체계에 표준화는 미흡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21년 9월 폐배터리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년 11월 폐기물 관련법을 개정하여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지정했고 21년 1월에는 폐배터리에 대해 기존에 있던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 조항을 폐지하여 민간 기업과의 배터리 거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폐배터리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재활용, 재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재활용, 재사용 산업 동향. 다임러는 리멘에서 모빌리티 하우스, G텍, 레몬디스의 합작 투자 방식으로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하노버에서 어큐머티브, 에너시티와 함께 새로운 ESS 설비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폴드는 배터리 재사용 업체 레드우드 머티리얼스와 협약하여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은 전기자동차 사업 니오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배터리 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닛산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서비스 시행으로 얻게 되는 폐배터리로 전력 기업인 이튼 에너지와 협력하여 ESS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그룹은 한국 수력원자력과 협력하여 폐전지를 활용한 ESS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개발한 ESS를 텍사스의 OCI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하여 공동 실증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현황.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사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희소금속의 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금속 회수 기술과 처리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전 기술, 그리고 신속한 성능 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진단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관련 회사의 기술들을 통해 예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금속 회수 기술을 디센펠트사의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센펠트는 셀 재활용 시에 91%의 높은 비율로 재료를 회수하는 기계적, 연력학 및 습식 재련 공정을 사용해 적은 에너지 소비로 가장 높은 재료 회수율을 달성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전처리 단계에서 불화수소산의 형성을 방지하여 금속을 흑연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의 폭발과 감전, 그리고 유해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관과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방전 기술을 솔라라이트의 다단건식 방전 기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라이트는 폐배터리의 안전한 보관과 운송,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및 초고속 방전 설비 시설을 개발하였으며 건식 방전을 택하여 폭발과 화재 사고의 위험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폐수 처리 시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배터리의 남은 용량이 균일하지 않아 수명과 안전성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용이하도록 하는 민테크의 배터리 성능 진단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민테크는 고전압 임피던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배터리의 최대 충전율과 배터리의 열화 정도 등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배터리 재사용 검사 기간을 20분에서 15분까지 단축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에 대해서도 진단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개선 방안. 배터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선 먼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정책은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으로 현 정책에 대해 개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를 통한 배터리 회수 의무 부과. 위와 같은 재활용, 재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배터리 수거율이고, 이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 사이 빠른 정보 공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국의 정책으로는 QR코드, 배터리용 ID 시스템 등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배터리 성능 및 안정성 평가 기준 마련. 배터리를 매립 및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과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배터리 안정성 평가 기준과 처리 및 관리 기준 등의 제도가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발빠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운송 및 운반 지침 실효성 강화. 폐배터리는 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운송과 포장 등의 정확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에선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법에 대한 교육이 활발해져야 하고 벌금 상승 등의 강제성을 더욱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폐배터리 처리 단계별 책임 소재 명확화. 앞서 말했듯 폐배터리는 운송 과정, 재활용, 재사용 과정에서도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정책 안에선 실제 이러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책임에 대한 소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력관리제를 통해 각 단계에서 안정성 확인 및 기록을 의무화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배터리를 재활용, 재사용하는 기술과 관련 정책들을 통해 폐배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배터리 기술. 폐배터리의 자원 희소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로, 이를 새로운 종류의 배터리로 대체한다면 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소듐 및 칼륨 이온 전지. 소듐 및 칼륨 이온 전지는 리튬 이온 대신 소듐 또는 칼륨 이온을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소듐과 칼륨이 리튬과 동족 원소로서 유사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원 매장량 또한 풍부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2. 유기 2차 전지. 유기 2차 전지는 전극과 전해질이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어 원료 수급에 제한이 없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가볍고 충전이 빠르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리튬 이온 전지의 대체 전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산화환원 흐름 전지. 산화환원 흐름 전지는 양전해질 용액과 음전해질 용액의 산화, 환원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며, 에너지 저장 용량이 크고 높은 내구성, 안정성, 반응 물질을 분리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하게 된다면 현존하는 많은 폐배터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 시장.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기 자동차 기술 발전과 더불어 배터리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 기술, 관련 정책들, 그리고 배터리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미래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폐배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